대한민국이 앞으로 벌어질 세계대전의 핵심이 된다는 세계 군 전문가의 보고가 충격을 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만을 두고 대립하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과의 충돌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국제정세가 원인인데요.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정세에서 키맨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도가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요동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반 대중이 듣기에 이런 남의 나라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쓸린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에게는 큰 탈이 나지 않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우리의 동맹도 아닌 나라 전쟁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세계 3차 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중국 안전부 산하 싱크탱크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에게 한미협력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을 한 것인데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CICR은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유명한 중국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세종연구소 국립외교원 등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를 초청해 협박에 가까운 막말을 내뱉거나 우리나라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들인데요. 이번 발언은 이들의 막말이 드디어 학계를 넘어 한중관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만큼 그들이 위협적으로 생각될 만큼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럼 중국은 대체 왜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국이 수년 안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압박을 당하자 중국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205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정치학 전문가 중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 믿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 빈부격차 등의 사회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동맹을 끌어모아 중국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세계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하던 중국의 몰락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중국의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한판 승부로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도박꾼 같은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석에 몰린 중국이 미국이라는 고양이를 한번 물어보려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안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개발 중인 최신 무기들 상당수가 2030년대 전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의 동맹국들이 벌이는 전쟁에 대해 예상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대 후반 미국이 대만의 여단급 부대를 주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야욕을 완전히 분쇄해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복구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이 크게 반발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 대만 연합훈련을 고깝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대만의 미국 주둔이라는 자신들이 절대 용납 못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와 중국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역량을 잃기 전에 지금까지 쌓아온 전력을 총동원해 미국과 대만을 제압하자는 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전쟁에서의 필승책을 제시하는데요. 대만 해상에서 연합훈련 중인 미국 항모전단을 전멸시키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장악한다면 미국이 반격하기 전에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계속되는 미국의 대중압박에 질린 중국 상무위원회는 결국 다수결에 따라 남중국해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연합함대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격 수단은 하이난과 난사군도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과 남해함대, 남부정구 소속 대함 탄도탄 부대, 그리고 해커 부대인 61398 부대를 재편한 사이버전 부대가 채택됩니다. 작전 개시일은 미국 대만 연합훈련에 이어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5개국이 참가한 반중전선의 연합훈련이 끝나는 11월 7일로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미 연합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중전선의 미 연합함대를 기습할 중국의 타격부대가 미 연합함대가 훈련 중인 남중국해 이북 하이난 섬에 집결합니다. 작전에 참가하지 않는 각 정부들 역시 함대와 비행단을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해 기습 이후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미국 우주군에 탐지되는데요. 미 합동참모본부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중국이 연합함대를 기습하거나 대만에 상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에 대한 선제 공격 또는 연합함대의 후퇴를 백악관에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4.25 사업을 통해 획득한 싸위성과 조기위성 2차 사업을 통해 도입한 2개의 조기경보기로 중국의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대포컨2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치명적인 오판을 합니다. 10년을 두들겨 팼음에도 가만히 얻어맞고만 있던 중국이 갑자기 연합함대를 기습할 리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해협을 통과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적이 자신들을 먼저 공격할 것이란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중전선의 미국 연합함대는 중국의 기습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연합함대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우던 중국은 이에 환호하며 연합함대를 포위 섬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해가 짐과 동시에 대만 해협을 향하던 미 연합함대로 100여 발의 대함탄도탄이 쏟아집니다. 이어 인근에서 비행하던 H-6, H-20 폭격기에서 발사된 공대함 미사일 수십여 발이 미 함대를 강타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던 미국을 제외한 미 연합함정대 다수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호주 해군의 안장급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함, 영국 해군의 26형 호위함, 인도 해군의 항모 비그란트 등이 격침되거나 대파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 항모전단 역시 작전 속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필사의 탈출 끝에 대만 해협을 벗어납니다. 이런 참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최신의 이지스함이 있다고 해도 모든 대함탄도탄을 100% 방어하지 못하고 더욱이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이루어진 대함탄도탄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초음속 이상의 대함탄도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한창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시리즈를 더욱 개량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해상전은 방어보다는 미사일을 통한 공세 우선의 전략이 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미 연합함대를 괴멸시키진 못했으나 태평양에 있는 반중전선의 해군의 상당수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중국은 예정대로 대만과 오키나와 점령 계획을 발동합니다. 오후 7시 30분 중국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만의 마쭈열도와 펑우제도 등 대만 해협을 통제하는 대만의 섬들로 쏟아지고 준중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만의 주요 군사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 규슈의 사세보항, 대한민국 평택의 미군기지와 제주 해군기지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전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미연합함대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의 주한미군의 공격을 왜 퍼부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래 미중전쟁에 개입하길 꺼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쟁보다는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나 이런 바람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국 해군이 중국 편을 들거나 중립을 지킬 가능성보다 미 연합함대에 합류해 중국과 맞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 오산, 칠곡 등 미군 시설을 공격함과 동시에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 해군과 이를 뒷받침할 우리 공군기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중국 함대가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동북아 각국의 군용 위성을 타격함과 동시에 중국의 사이버전 부대가 각국의 행정망과 인트라넷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은 인터넷망이 완전히 마비되고 일부 설비가 오작동하는 등 일대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화이트 해커를 육성하고 암호 기술을 발전시켜온 우리 군의 인트라넷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전 정찰로 중국의 기습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던 우리의 군은 미리 기간을 예열시켜둔 함정들을 항구 밖으로 빼내 중국 미사일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우리 공군기지 역시 상당수가 두꺼운 콘크리트 진지인 이글루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반격 작전을 수행합니다. 반면 일본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세보항에 있던 이 호위대군 주력은 우리 함대처럼 중국군의 기습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제대로 된 방어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오키나와 나하기지, 큐슈 누타바루 기지 등의 공군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 상당수가 지상에서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일본은 미국에 붙어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절대 일본을 공격 못할 것이라는 패전국의 민족성이 한몫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한국보다 방공미사일 개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붙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미 연합군이 중국에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습니다. 일본 본토 서남부 이와쿠니 기지에서 미군의 F-35 전투기 수십여 대가 일시에 출격해 후퇴하는 항모전단을 엄호하고 도쿄 요코스카 항해 대기 중이던 7함대 소속 항모전단 역시 일본의 1, 4 호위대군과 연합해 오키나와로 전진합니다.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전자전 부대가 중국을 향해 대규모 전자전 공격을 감행합니다. 또한 미국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사이버 무기들이 중국 통신망을 향해 일제히 제로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취약점이 많은 중국의 전산망은 순식간에 다운되며 인트라넷 역시 탈취되거나 마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변전소, 정수시설 등 각종 설비 역시 연달아 셧다운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이 작전을 속개합니다. 대만과 오키나와만 점령할 수 있다면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체계를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장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건드렸다는 것인데요. 제주 해군기지에서 무사히 공해로 나온 7기동함대가 진해 5성분 전단과 합류한 뒤 미연합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며 중국이 우세를 점하던 동중국해 해상우세는 한국의 참전으로 순식간에 다시 역전됩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우리 7기동함대는 세종대왕급 이제스 구축함 6척과 KD2 이순신급 구축함 3척, 그리고 KDDX 6척 등 총 15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특히 KDDX의 경우 완전 전기 추진 체계를 채용해 2030년 되면 개발이 마무리될 100kW급 대공 레이저를 장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독도급 대형 수송함 2척과 214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추가된다면 거의 30척에 이르는 대함대가 완성되는데요. 이는 미 항모전단이 아니라면 대적하기 힘든 막강한 전력입니다. 이런 한국 해군의 전력에 중국은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짓밟으면 될 줄 알았던 한국 해군이 오히려 무사히 출항해 지금은 자신들을 노리며 들이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모두 직결한 뒤에야 한국 해군력이 미 해군의 들러리 병풍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중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 한국이 중립을 지킬 이유는 전무해지면서 결국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움직이고 북부정부와 북해함대를 움직인 것인데요. 이로 인해 대만해 바다에 국한됐던 전장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로 확장됩니다. 미중의 세계 패권 전쟁이 사실상 3차 대전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역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포콘 1을 발령함과 동시에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전시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